를 교체합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떠나보내는 날입니다. 어두운 시대 이 땅 노동자들의 등불이셨고 민주화 현장에 늘 용기를 주셨던 이소선 어머니. 어머니가 꿈꾸셨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투쟁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어제 안철수 교수, 박원순 변호사의 양과 단과는 한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에게 선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상스러운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야권 통합 후보 선정 과정에 동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된 단일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눈도 마음도 활짝 열어놓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혁신과 통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이 체격을 또 불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승리는 오직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극대화할 때만 가능합니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우리나라의 분열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침반으로 삼고 가야 할 것은 바로 분열의 극복, 대통합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심위를 열어서 서울시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의결하고 오늘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된 단일 후보를 정하는 레이스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민주당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태어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안철수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국민 사이에 행배해 있는 정치 불신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정치와 정당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존중하며 정치와 정당의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수표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이소선 여사 장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모두 발언을 전체적으로 10시에 모델됐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기념하고 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날입니다. 이제 복지는 더 이상 국가의 시혜나 혜택이 아닌 온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존의 3+1 정책에 더하여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를 추가한 3+3 보편적 복지 정책을 민주정부 5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력 요소인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대제한적 현상인 인적 자본의 양적, 질적, 고도 공동화를 막고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사회 양극화의 문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이것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한눈 팔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석의 즈음에서 28억 원 상당의 대북 수혜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 5일에는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 불교계 대표들이 유황산에 모여서 조국 통일 기본 법회를 공연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태도를 바꿔서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환영합니다. 오는 11월에는 남한,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설치 실무 협의가 열릴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고, 또 북측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상가족 상봉 제안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처럼 다가온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재미 겪어둔 지인들의 전화에 따르면 북한의 자원이나 호텔, 기업, 모두가 빠른 속도로 중국 자원에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집단 체조 아리랑 마지막 막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어 노래, 중국 풍경, 중국 문화, 중국 분위기 일색으로 외화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으로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족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중국에 잃어버린 정부, 통일을 말하나 통일을 멀어지게 한 정부, 결정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킨 정부라고 하는 역사적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교수의 아름다운 양보가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박원순 이사,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 기대와 우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쓰나미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위기입니다. 위기. 세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 정치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 대선의 위기라고 봅니다. 정당 정치의 위기에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공유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제1야당 4.1부터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민주당이 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실정을 넘어서서 민주당의 소멸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 선거의 위기를 자초한다면 총선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선 아마 커다란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광부들이 광산에 들어갈 때 십자매 새를 데리고 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십자매가 웁니다. 근데 이 울음소리를 노랫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매 울음소리가 지금 울리는 시간입니다. 심각하게 민주당의 위기, 서울시장 선거의 위기, 민주당 옷을 입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경꾼 의식을 청산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주인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어제 경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경선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경선들입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긴 합니다만 2006년에 방금실 효과 경선 실패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같은 그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런 식의 하나마나한 경선, 그건 뭐냐,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칠의 경선, 무의미한 경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 체육관에 그 황금실 경선, 황금실 후보 경선 때 1,500명, 2,000명 왔는데 그 자체가 재앙이었어요. 10,000명 체육관에. 아마 어제 결정한 방식대로 하면 10,000명 체육관에 아마 700~800명 오고 맞거든요. 다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하려면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는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 방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정세균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질세 당국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안철수, 박원순 두 분의 사의와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길을 여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두 분의 단일화에 잘 됐다고도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치고 아쉬워했던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과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한테 박수치던 국민들, 만약 우리 쪽 단일화가 골성사납게 진행되면 바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이 중요한 서울시장을 한나라당에 헌납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거 패배뿐 아니라 더 가혹한 국민의 쾌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민주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권 연대를 해도 단일 후보를 내세워도 한나라당과의 대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선의 후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선과 단일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 밖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단일화는 양보가 아닙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논의의 가장 우선이 되는 판단 기준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야권, 잘못하면 공멸입니다.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단일화에 꼭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통합적 연합정당, 또 민주진보 연합정당이라는 표현과 또 각 정당 및 정파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야권 대통합을 추천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득권의 통큰 양보와 대담한 부담, 그리고 진보정당에게도 통합의 대의에 따라서 통큰 결단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누차 밝혀왔듯이 민주당이 또 민주당의 야권 통합 특위가 구상해온 방향, 정신과 큰 틀에서 일치합니다. 본격적이고 강력한 통합의 드라이브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우선 서울시장 재보선이 아주 중대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만 후보 단일화의 과제는 시대적인 것이고 또 절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또 공동정부의 운영에 관한 큰 폭에서의 공감대는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의 후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경선을 치르는 방식과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후보들을 먼저 각기 확정한 후에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경선을 통해서 이뤄내는 방식, 이 사이에 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이런 그 각오로 모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성정치에 대한 상식의 반란을 넘어서 그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미련 없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욕망과 대의 사이에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개인의 성찰도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을 더 자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드님과 함께 편히 쉬소서. 박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안 될 말입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인권입니다. 우리 공심위가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겠다는 보도를 어제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서는 제대로 된 경선으로 가는구나. 역시 민주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악하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시민의 참여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 그걸로 그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입니다. 구태입니다. 당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번 시장 선거도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 상황입니다. 강력한 자기 변화와 개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공시민은 꼭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2002년 국민참여 경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기억을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5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선 없이 패배했던 그런 기억을 벌써 잊었습니까? 이것은 한나라당보다도 못한 짓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여론조사 지지율은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널리 참여할 수 있는 진짜 국민참여 경선, 시민참여 경선 해야 합니다. 모바일 투표 문제는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모바일 투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개혁으로, 민주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며칠간 안철수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한골 탈퇴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가는 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보내는 불신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민생에 대한 대안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야권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도 못한 채 야권 통합이 성사되지도 못한 데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이 깊은 반성을 통해서 혁신에 나가지 않으면 당이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부의 단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치자산이 총집결해서 집단적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만든 집단 지도체제가 혹시라도 집단 분열체제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찌됐거나 앞장서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1야당 민주당 그리고 유력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가 예상되는 정당으로서 우리 내부는 스스로 또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단일화가 마치 민주당 후보를 다른 후보에게 헌상하거나 진상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득권은 주장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부에서 치열한 전략과 또 경쟁 속에서 우리 후보를 국민 속에 서울 시민 속에 각인시켜서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되는 그런 단일화 전략을 짜고 펼쳐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못할 상황을 생각해보게 되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기득권은 버리되 우리 당 후보가 서울 시민이 선택하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빠르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조배석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제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식품산업의 미래다라는 제목의 출간했는데 손학규 대표님 또 김진표 원내대표님 비롯해서 많은 최고위원님들과 국회의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며칠간 그 안철수 돌풍으로 정치권이 요동을 쳤었습니다. 어제 박원순 변호사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당 정치에 아주 뜻깊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이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전까지 우리 민주당은 타도해야 될 대상은 이 보수 그리고 또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렇게 생각하고서 저희들은 그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정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정작 타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어떤 그 진보 세력에 그래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이함, 국민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나태함과 안이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은 저는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의 전통을 가진 제2의 야당입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서 민주당의 활력을 다시 한번 불어넣고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정에 촉박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뭔가 우리 당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어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후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위직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의 장차관급 아들 48명 중에 24명이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행정, 보급, 정보, 정원, 산업특례 등으로 복무를 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무려 6명이 부관으로 복무했고 서울 및 근교에 배치된 비율도 37.5%입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장차관급 아들이 유독 편한 보직을 받거나 서울 인근 지역에 군 복무한 경우가 많은 것인지, 저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비율이 많아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MB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사회 부호가 이 허구적인 말잔치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되고, 민주당은 이 국내 보직 배정상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이 정치권 전체에게 쇼크를 줬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정당은 아무래도 한나라당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인 보수 정도의 안철수 교수를 강남 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급해도 너무 급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여러 지도인들 말씀하시다시피 이 정치권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치하면 소가 누가 키우나 하는 손석희 교수 말대로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의 정치 참여에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뭐냐, 한나라당 민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거부 심리, 이런 것일 텐데요. 우리 국민들 속에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깨끗하고 희생적이고 헌신하는 그런 작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안철수 현상의 근본적인 죄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고지순한 과정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 밖에서 자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주문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의 성찰의 맥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희생과 헌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조건 없는 그런 헌신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회의 자리까지도 시장 경선 형식을 바꿔서 비공개 회의 같은 데서 한번 걸러는 과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의견을 드러내고 차이를 가지고 당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한 인내와 절제로 당의 동의를 모아나가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